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잡음이 있나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잡음이 있나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잡음이 있나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잡음이 있나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아직도 잡음이 있나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아직도 잡음이 있나요? 끼기끼기 뭐 의자 이런 소리 움직이는 것 같은 같은 소리가 나고. 종이 소리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키면 소리가 안 돼서. 거기서 스피커는 죽여버리고 여기서요? 컴퓨터 소리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더 테스트가 가능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계속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뭐 구성 바뀐 거 있어요? 저기 뒤에 케이블이라든지 위치 바뀐 거 같은데? 이걸 껐어요. 이거 스피커를? 그걸 수도 있어요. 계속 진행할게요. 우선은 소리가 깔끔해진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럼 다시 네.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이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 동안 30건이 넘는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자주 물어보시고 중요도가 높은 질문들을 추려서 저희가 선정해서 법무사님께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선 4월 19일에 제외된 직업군과 MLT, SSL에 포함된 직종 중에서 직업군별로 케이스를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셰프와 헤어드레서, 타일러, 그리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을 위주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57 기술 인정 기준 및 접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MLT 직종의 457 접수 가능 기한과 TSS 접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메일과 방송 실시간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이신데요. 4월 5일에 옵티컬 디스펜서로 457 비자를 신청하신 상태라고 하십니다. 현재 브리징 비자로 호주에 계시고요.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옵티컬 디스펜서가 이제 아시다시피 457 직업군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비자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취소가 되는지 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분께서 2년 후에 ENS 비자가 신청이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하셨고 옵티컬 디스펜서로 RSMS 비자를 신청 가능한지 된다면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4월 19일 날 새로운 직업군이 발표가 되면서 그 CSOL이 STSOL 리스트로 바뀌면서 그 216개의 직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제외된 직종들 같은 경우는
현재 457 비자 신청 진행이 불가능한 직종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 직종으로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457 비자 승인 및 신청 이런 게 다 불가능해지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세미나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457 비자 같은 경우는 비자 신청 당시의 평가 기준, 비자 승인 시점의 평가 기준,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부분 비자가 승인 당시에 모든 기준이 다 유효해야 되고 연결이 되고 그 이민성에서 원하는 모든 규정을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직업군 리스트가 실제로 언제 판단이 되느냐 하면 접수된 비자가 실제로 심사될 때 오피서가 케이스를 열어서 비자 승인하는 그 시점까지 유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 명령에 의해서 직업군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비자가 승인될 수 없는 조건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비자 진행이 불가능하신 거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권유를 하는 것은 비자 신청을 위드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민성의 규정이 바뀌고 이민법이 변경이 되어서 더 이상 비자를 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위드로를 하고 리펀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비를 리펀해 줄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리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 주신 RSMS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RSMS는 457 ENS 뭐 그 독립기술이민 같은 이 직업군과 별도의 직업군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RSMS만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가 별도로 있고요. 그 리스트에 의해서 이 RSMS 신청 가능한지 내 조건을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사가 RSMS 지역에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RSMS 신청이 가능한 리저널 지역에 있는 경우 내 직종이 그 리스트에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민성에서 RSMS에 대한 리스트 변경도 예정을 했는데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RSMS 리스트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직업군들 계속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회사가 리조널에 있고 이제 IELTS 각 과목 6.0 영어 성적 등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을 맞추실 수가 있으시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어주신 안내해 주신 내용 외에 더 디테일한 내용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RSMS가 가능하실지 않을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평가 후에 RSMS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댓글에 보이시는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이신데요. 4월 10일에 비행기 예약하시고 현재 한국에 계신 것 같아요. 5월 2일에 출국하려고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457 비자 취소 소식에 비행기도 취소하고, 사실 취소가 아니라 개정이 되었긴 하지만 비행기도 취소하시고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정육 관련 일을 하셔서 고기 공장으로 457 비자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셨는데 빠지는 직업군 중에서 부처가 있다고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직업군에 고기 공장이랑 연계질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문 주셨고요. 질문자분께서는 IELTS 오버롤 5.0점 있으시고 한국 경력 2년 이상, 호주 경력 10개월, 총 3년 정도가 되는 경력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분의 점수 가지고는 쇼텀만 갈 수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고기 공장 일의 직업군 영어 이름과 그리고 직업군이 정말 제외가 된 건지 쇼텀인지 미디엄, 롱텀인지 그리고 그룹 ABC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직 공부를 시작하시지 않으셨구나, 아니면은 비자를 접수하시기 전이신 분들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려는 혹은 신청하려는 이 직종이 실제로 접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시는데,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직업군에서 제외된 직종은 별도로 이민성에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종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직종들은 신청이 불가능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불가능한 거는 전부 기본적으로 그 457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직종도 현재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신 겁니다. 오로지 가능하신 거는 이 직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외된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직종 중에서 RSMS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정육 관련이라고 하시는데 정육 관련으로 가능한 직종은 단 한 가지만 유효했었습니다. 이름은 butcher or small goods maker라고 해갖고 사실상 이 직종은 모든 고기 공장이라든지 그런 정육, 도살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리테일 샵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육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포장이 돼서 이제 소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하고 도매용이 아닌 그러니까 도살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육점 위주로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이제 표현됐던 그런 직종인데 이 직종도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 리무벌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답변 드렸던 저희 옵티컬 디스펜서랑 같은 조건이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조건으로는 457 진행 불가능하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RSMS만 가능하신 겁니다. 하지만 RSMS를 진행하시려면 지금 갖고 계신 영어 성적으로는 또 진행이 불가능하시고요. 각 과목 6.0의 성적이 필요하시고 요 직종 같은 경우는 기능 직종으로 포함되시면서 그 영주권형 기술 심사가 필요하십니다. 만약에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영주권형 기술 심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해외 학력과 해외 경력을 사용하셔가지고선 진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주권형 기술 심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은 불가능하십니다. RSMS를 진행하시려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건 내가 영주권형 기술 심사가 필요한지 영주권형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요걸 확인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가 RSMS 신청 가능한 IELTS 각 과목 6.0이 가능한지 요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직종이 변경이 되시거나 혹은 457 현재 457 비자에서는 그 일반적인 접근 방법 말고 회사에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정부와 별도의 그 협약서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직업군이 현재 안내되고 있는 리스트 외의 직종도 가능하시고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 숏, 미디움 직업군 어디에 있는지 그룹 ABC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스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찾으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안 되는 부분이고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분께서 유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유학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지금 요 직종 외에 어떤 직종을 가시든지 결국 영어 점수가 필요하실 겁니다. 차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과가 지금 관련된 학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학과가 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배철러 레벨의 학과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럼 무조건 영어 점수가 필요하실 거기 때문에 네. 영어 공부는 꼭 하셔야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커머셜 쿠커리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준비하는 직업군인 만큼 문의가 가장 많은 직업군이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서티피켓 3와 4로 커머셜 쿠커리 등록해서 공부 중입니다. 이분께서는 10년 전에 어드밴스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졸업하셨다고 하고요. 굉장히 특이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셰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질문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33, 4 디플로마를 한 번에 공부하시는데 이분께서는 어드밴스 디플로마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먼저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33, 4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랙티컬만.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디플로마나 어드밴스 디플로마가 학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셰프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학과를 이수해야 되는지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게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궁금하시죠. 요거는 다행스럽게도 이민성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공부를 했는지 이 순서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신 분, 이런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후에 서티피케이트 3, 4를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셰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전 단계에서는 그 디플로마 레벨의 공부가
매니지먼트가 기준이기 때문에 hospitality 매니지먼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부를 한 경우는 거의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캐빗이 생기고 셰프에 대해서 혹은 그 쿡에 대해서 더 많은 직종들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민성에서 더 쉽게 말해서 세분화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일반적인 매니지먼트여서 허스피탈리티 쪽에서 쿠커리에서 키친웍에서 필요한 정보를 배우지 못하고 그 이외의 것만 공부했다면 인정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허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시거나 차후에는 무조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댓글을 주신 분들 위주로 먼저 답변 여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헤어드레싱, 지금 올라오신 분들 질문인가요? 지난주 방송, 아니요, 지금 올라오는 질문. 현재요? 네, 김소라님 답변해드리면 될까요? 네, 질문이 어떤 건가요? 네, 김소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드니에서 디자인 학사를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457을 받고 영주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지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이 학사를 어떻게 이민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디자인 학사. 디자인 학사.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일까요? 디자인이 다양한데. 보통 그래픽 디자인 많이 공부하시죠? 네, 그래픽 디자인은, 음, 그래픽 디자인, 잠시만요. 네. 음, 다행히 이번에 직업군 리스트에서 빠지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쇼텀 리스트에 들어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부터도 SOL 리스트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직종들도 결국은 457 비자만 가능한 그런 직종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임시 비자까지는 가능하지만 영주 비자로 연결은 어려우신 거죠. 직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직종으로 돼야지만 무조건 영주권이 된다는 없지만 현재 갖고 계신 직종에서 영주권이 불가능하시다면 그때는 영주권이 가능한 MLT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직업군을 선정을 하셔서 내가 뭐 추가적인 학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력을 통해서든 그 직종으로 연결이 가능하시다면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일반 디자인 쪽에서는 독립기술이면 불가능하셔서 457을 통해서 영주권 받는 걸 대부분 다 고려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과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현재 흡사한 직종이 MLT 리스트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후에 글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지 혹은 내가 정말로 다른 학과 공부를 통해서 근접한 혹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직종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학사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IELTS는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영어가 언제나 중요한 거는 시험 성적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이메일로 문의 주셨던 분, 또 이어서 쿠커리 관련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이신데요. 457이 예전에는 Certificate 3 플러스 경력 2년으로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질문자분께서는 6월 말에 커머셜 쿠커리 Certificate 3가 나오면 7월에 신청하게 될 경우 새로운 2년짜리 비자를 쿡으로서 받고 그 비자가 끝나면 셰프로서 4년짜리 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네. 새로 나온 기준에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서치3랑 경력 2년에 대한 그런 해석 방법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뭐 쿡이나 셰프 같은 경우에 서티피케이트 3, 뭐 셰프보다 쿡이죠. 서티피케이트 3가 있고 경력 2년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원래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안지스커라는 코드에서 표현을 한 게 서티피케이트 3 플러스 온더잡 트레이닝 2년을 한 사람들이 이 직종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더잡 트레이닝. 네,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호주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프렌티스십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영주권자나 아니면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이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호주 시민권만 가능한 그런 과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티피케이트 3를 이 2년 경력 플러스에서 맞추시는 것은 불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민성에서 이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별도의 그런 규정을 만들어준 게 서티피케이트 3가 끝난 사람들이 그 이후에 풀타임으로 2년간 그 관련 경력을 만드는 경우에 온도자 트레이닝 2년과 동일하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6월 말에 서티피케이트 3가 끝나고 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2년의 경력을 만드시려면 추가적으로 2년을 하시고 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2년은 다른 비자를 통해서 받으시는 건 어려우시죠. 왜냐면은 457이나 아니면 내년에 나오는 TSS 비자 모두 다 이미 기술을 충족시킨 분들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비자를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그 2년간의 경력이 필요한 건데 풀타임 2년 경력은 다른 비자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없죠. 합법적으로 2년간 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 비자라면 풀타임이 안 되시죠. 네.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원하는 거는 안지스코에서 안내되는 건 만약에 Certificate 3 플러스 온도잡 트레이닝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34를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34까지 마치셔야지 기술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셰프가 되시는 경우에는 이 안지스코에서 원하는 건 디플로마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디플로마까지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새로 나오는 비자 TSS 비자로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만약에 Certificate 3 플러스 Certificate 4까지 졸업을 하시고 혹은 Certificate 3가 있고 경력이 2년 풀타임으로 있으셔서 457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 비자 이후에 쿡에서 셰프로 넘어가시는 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든 개정안은 아직 개정에 대한 예상인 거지 실제로 법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법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쿡에서 셰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이슈화 시킬지는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어서 몇 가지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새로 나오는 TSS 비자는 어떤 비자든 상관없이 2년짜리든 4년짜리든 모두 2년간의 경력을 요구하겠다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안내가 나오고 그게 실효가 된다면 내년도에 내년이 아니시죠. 쿡으로 2년간 있으신 이후에 셰프로 넘어가실 당시에 셰프로 경력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혹은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지 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이어서 커머셜 쿠커리 관련 문의신데요.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한국에서 요리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457을 이제 셰프로 비자를 준비 중이셨는데 이분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첫 번째, 현재 요리 학교를 한국에서 나왔고 올해 7월 안에 457 비자를 셰프로 들어가려면 서티피킷이나 디플로마 없이 IELTS 오버롤 5.0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 만약 영어 점수를 따온다면 그 다음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프쇼어 학력과 경력을 이용해서 457 비자를 접수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인데요. 현재 457 비자 기준에서는 해외 학력, 해외 경력 모두 아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요리 학교를 나오셨다고 했는데 요리 학교 레벨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 이상 대학을 나오셨다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기술 인정을 받으실 때 학력 기준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원이나 학교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에서 졸업을 하셨다면은 최소한 3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으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 경력을 인정받는 거는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경력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는 저희가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해야 가능할 수가 있고요. 현재 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분은 알고 계신 걸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IELTS 오버롤 5점만 있으면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셰프로 4년짜리 비자 받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차후 비자 진행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IELTS 오버롤 5.0 성적은 많이 낮으신 거죠. 최소한 각과목 5.0, 심지어는 더 높아진다면 각과목 6.0의 성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준비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자, 다른 서류들 비자 신청할 때, 다음 비자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학력과 영어 이런 거에 대한 잠시만요.
저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또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저희가 안내를 받아가지고 잠시 확인 중입니다. 소리는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네. 화면만 관리지 않으면 되니까요. 네,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어, 이어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틀리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건 학력, 경력, 영어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서류들은 꼭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자세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어떤 서류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서류를 많이 준비해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서류 준비를 원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거나,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에 그런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잘 해두셔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은 필요한 서류들 다 제공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학생 비자에도 사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학생 비자 신청 시에도 개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싶다면 저희 쪽으로 이메일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카카오 쪽으로 문의 주신 분 답변 이메일. 네.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 문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카데미아에서 페이스트리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호텔 인턴십 끝나면 33가 끝난다고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등록은 디플로마까지 하셨는데 이번에 바뀐 법을 보니까 베이커나 페이스트리는 롱텀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듣기로는 이 직업군으로는 졸업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베이커나 페이스트리 쪽이 어렵다면 쿠커리 쪽으로 바꿀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께서 궁금하신 것은 지금 쿠커리를 돌린다고 한다면 33 끝나고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아니면 디플로마까지 하고 학생 비자를 연장해서 쿠커리 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생각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디플로마를 끝내기 때문에 쿠커리 할 때는 디플로마까지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분 질문도 상당히 복합적인 질문인데요. 이전 법에 대한 약간 그 해석의 오해도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법에 맞춰서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신데, 예를 들자면 베이커, 페이스트리, 쿠커리가 다 비슷한 계열로 뭐 보실 수가 있죠. 이 계열 중에서 그 사실상 베이커 아니면은 페이스트리 쿡 아니면 일반 쿡은 세 개가 다 분리된 직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직종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도 그 457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485 비자, 졸업생 임시 비자는 원래 안 됐던 직종들이죠. 세 가지 모두 다. 네. 오로지 셰프만 485 비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는 경우에도 셰프만 가능해서 셰프 쪽으로 연결을 하셨던 거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과정들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쿠커리로 변경을 해야 된다. 셰프만 본다면은 셰프가 가능한 거는 메이커 쪽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키친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식당에서 운영되는 키친이 있어야지만 셰프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베이커리 쪽에서는 그런 키친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활용이 안 되시고요. 하지만 페이스트리 쿡이나 쿠커리 일반 쿡 쪽에서는 키친을 같은 라인에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 그 일반 식당에서도 페이스트리 쿡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이스트리 쿡 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쿡 쪽에서도 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셰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라인에서 셰프가 접근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485 비자를 보신다면은 페이스트리 쿡이나 쿠커리 양측에서 넘어가시는 건 가능하실 수 있고요. 베이커 쪽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3 끝나고 나서 뭐 다른 학교로 돌릴 수 있느냐? 학생 비자 범위에서 허가가 된다면 충분히 네, 가능하시고요.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생 비자 기준에서 내가 만약에 변경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미리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서티피케이트 3 끝나고 돌릴 수 있는지요. 서티피케이트 3를 끝내시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졸업장이시고요. 나중에 그렇죠. 취업에도 유리하시고 비자법이 어떻게 변경되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티피케이트 3를 끝내시는 거는 무조건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페이스트리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485 졸업생 임시비자 연결하시는 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차후에 일반 쉐프로 넘어가시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본다면 역시 쿠커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실력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페이스트리 셰프로도 충분히 자기는 셰프로 인정받아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꾸준히 그쪽으로 살리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 비자 연장하면서 졸업 비자 신청이 한번 가능한가요? 학생 비자 이후에 졸업 비자를 몇 번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 같은데 졸업생 임시 비자는 평생 단 한 번만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생 임시 비자를 한 번 갖는다는 것은 주 신청자로서 한 번 갖는 거고요. 학교가 끝나고 내가 공부한 과정을 통해서 혹은 학교가 끝나고 내가 공부한 학과를 통한 그 포스트 스터디 워크죠. 배철러 이상 과정을 졸업한 이런 경우에 주 신청자로서 단 한 번만 평생 단 한 번만 그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동반자로 들어가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485 비자를 신청해야 돼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저렴하고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485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차후 내가 영주권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다시 학생 비자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를 활용할 때 485 비자가 없어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대 후반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셔갖고 호주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학생비로 전환하시고 485 비자를 신청하셔서 갖고 계신 동안에 조건을 맞추셨는데 예상처럼 좋게 조건이 맞춰지지가 않거나 이민법이 지금처럼 변경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학생비로 변경하시고선 공부를 마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시 다른 비자 457이나 TSS 혹은 다른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경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경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다른 비자를 통해서 경력을 만든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그때 필요하신 비자가 485 임시 비자죠. 하지만 이미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5 임시 비자를 사용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네. 가장 마지막에 카드를 485 카드를 쓰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를 내가 꼭 하겠습니다. 쓸 수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이것만큼 좋은 비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도 이전부터 프로비저널 비자라고 해갖고 어떠한 컨디션도 붙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영주권자와 흡사하게 하고 싶은 공부, 일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비자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리 과정 관련 문의신데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신 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요리사를 하고 계시고 유학을 먼저 가서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한 뒤에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서 법무사님께 창당을 받아본 결과 독립기술 이민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이번 457 폐지로 사실상 영주권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는데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술 이민, 호주로 이민을 하시는 경우는 크게 독립기술 이민, 내 혼자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독립기술 이민과 그 다음에 스폰서십 비자, 고용주 후원의 스폰서십으로 내가 취업하고 회사에서 나를 후원해 줄 때 가능한 그런 비자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업 비자나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배우자를 통한 그런 배우자 비자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능력을 이용을 해서 내 기술을 가지고 비자를 받는다면 독립기술이민 혹은 고용주 후원 비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자가 실제로 가능하면은 내가 손쉽게 아니죠. 가능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비자가 안 되는 경우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보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용주 후원 비자 쪽이 어렵고 독립기술이면 원래 불가능한 케이스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셰프로 요리사로 이렇게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디플로마 같은 학력을 따고 추가적인 조건을 맞추시면은 다음번 비자 진행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비자법을 봐야 되고요. 독립기술인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전의 법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직업군 리스트는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셰프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이외에 독립기술인에 대한 비자법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 점수를 메꾸고 경력 점수를 메꾸고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만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실 수가 있고요. 더 빠른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비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치면은 독립기술이민은 어쨌거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졸업생 임시비자 받은 1.5년간 무조건 영주권 신청 가능한 옵션을 못 만드신다면 그 이후에는 점점 어려워지시는 거고 호주에서 체류조차도 어려워지시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안에 시간 안에 내가 필요한 조건만 맞추시면 그때는 독립기술이민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독립기술이민 신청하실 때 EO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정부는 1년 동안에 각 직업군별로 그룹을 정해서 1년간 몇 개의 비자를 줄 수 있는지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셰프가 영주권 가능한 직종으로 독립기술인 가능한 직종으로 포함되고 나서 지난 몇 년간 그 세일링 넘버라 그래서 실제로 인비테이션 줄 수 있는 숫자 전체 숫자에서 인비테이션 발급된 숫자는 최대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약 10여 명, 두 번째에 약 50여 명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숫자의 사람들이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60점이라는 독립기술민 점수를 만드실 수가 있으면은 영주권용 기술심사 통과하시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면은 무조건 영주권이 보장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여러 가지 영어나 기타 등등 점수를 보강하실 수 있으면 독립기술이민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앞에 조건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독립기술이민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인데요. 헤어 디자이너 관련 분이십니다. 현재 저는 36세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33 미용과를 다니고 있고요. 이번 6월에 과정이 마칩니다. 주에 20시간 파트타임으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7월부터 시작하는 34 헤어드레싱 과정을 공부하면 RSM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 아니면 요리 쪽으로 코스를 변경하는 게 빠를까요? 네. 그리고 친구분은 미용을 하고 계시고 경력도 있고 스폰서도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457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학생 비자로 계시는데요. 이번 8월에 비자가 만료된다고 하시네요. 7월 전에 비자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7월부터 시작하는 34 헤어 드레싱 과정을 공부하시면은 언제쯤 졸업하실 수 있을까요? 7월에 지금 34를 시작하셨다면 디플로마가 거의 6개월 정도 되시니까 총 1년 해서 내년 7월 정도? 빠르면 그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연말에서 내년 7월 사이에 과정을 마치신다고 보면은 그 이후에 기본적인 그 헤어드레서로서의 조건을 갖추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미용 같은 경우는 지금 457 가능한 직종 ST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STSOL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쇼텀으로 2년짜리 임시 비자 받는 게 가능하십니다. 내년에 TSS 비자가 나오더라도 헤어 과정 같은 경우는 2년짜리 비자 받는 게 가능하시죠. 뭐 아쉽게도 영주권으로 연결은 어렵지만 임시 비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지금 필요한 이, 죄송합니다. 캐빗이죠. 그 헤어드레서 같은 경우에는 캐빗에서 그룹 A로 들어가시면서 2년간 경력이 필요한 걸로 분류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경력이 없으시면은 457, 현재 457제도 접수가 안 되시는 거죠. 문제는 그 캐빗에 대해서 내가 학과 이전의 경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내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지 가능하실 것 같고, 혹은 케이스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임의석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해석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봐야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으세요. 하지만 2년 경력은 기본적으로 졸업한 이후의 경력을 요청하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처럼 졸업하자마자 진행하는 케이스는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이민성에서 만약에 학과 공부하면서 일한 모든 경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가능하다 치더라도 풀타임 2년 기준이다 보면은 2년 경력 맞추시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RSMS 신청은 가능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RSMS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RSMS 직업군 리스트가 변경되기 전에 혹은 변경된 이후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직업군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IELTS 각과목 6.0 꼭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스폰서, 내가 일하는 회사가 무조건 리저널 지역에 들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457 비자 신청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학생 비자는 8월에 비자가 만료되고요. 학생 비자가 만료되시더라도 지금 호주 내에서 457 비자 신청하셨으면 브리칭 비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계속 체류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승인되는 457 비자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2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뭐 궁극적으로 다른 직종을 찾아보시기 전에는 영주권으로 연결은 사실 불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방송 실시간 댓글로도 문의 주셨고 지난주에도 방송 실시간 댓글로 문의 주셨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으로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공부 중인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졸업은 2018년 12월 정도라고 하셨고요. 졸업 후에 RSMS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분께서 확인한 게 2018년 3월에 시행될 예정 개정안 중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상 졸업생 비자로는 3년을 채우기에는 부족한데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셨고요. 또한 학업 중에 캐주얼이나 파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이죠. 정확하게는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공부하시고 나면 그 직종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이 되시려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 필요한 학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RSMS 외에 가능한 방법은 독립기술인이죠. 지금 내년 3월 이후에도 RSMS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년부터는 그 MLT, 미디움 롱텀 리스트 안에 있는 직종만 영주권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경우에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건지 RSMS와 ENS 전부 다 적용이 될지 분리가 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부분은 예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경력을 채우실 수 없다면 그때는 독립기술인으로 가셔야죠. 독립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점수 조건을 맞추실 수 있으면 TRA에서 기술심사 받는 것만 중요하시기 때문에 485 졸업생 임시비자 1.5년의 485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그 TRA의 JRP라고 불리는 잠레디 프로그램을 통과하실지 영주권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실지 그리고 플러스 부족한 점수들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꾸실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 직종은 어떻게든지 그 MLT 리스트 안에 있다 보니까 영주권으로 가시는 건 어떻게든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떤 옵션으로 갈 때 더 수월한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가능할지를 보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조건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보다는 지금은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없으셔서 진행을 못 하시는 부분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외에 물어보신 게 학업 중 캐주얼 파타임 근무 경력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한지 요거는 어떤 비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경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 485 임시 비자나 아니면은 독립기술인을 위해서 그 TRA에서 기술 심사를 받으실 때 TRA 스텝 1에서는 학과 기간 중에 360시간 페이드 잡이 필요해서 그 경력은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이외에 지금처럼 이 3년 경력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3년 경력이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라면 당연히 사용을 못 하시겠죠. 이런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차후에 법이 제대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조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일을 하실 수 있으실 때 무조건 일을 하시고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차후에 스폰서십이 얼마나 가능할지 이런 것도 기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력, 모든 학력,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만드실 수 있는 조건이실 때 무조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법무사님께서 이 질문을 조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트리키한 케이스라고 생각되셨던 질문이 있으셨나요? 남은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 네, 이제 그 신규 직종에 대한 그 MLT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뭐 457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 이후에 TSS 비자가 이제 오픈이 되면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게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그 한 개의 질문은 아닌데 좀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신 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어, 네, 요 블로그 댓글로 또 올려주신 분, 요 마지막 질문, 요 두 분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네. 질문 안내해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댓글로 왔던 질문인데요. 중장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은 내년 3월 전에 신청하면 457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가요. 현재 법에선 같은 고용주 밑에서 2년 일해야 ENS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법에서도 같은 고용주 밑에서 3년인지 아니면 고용주 상관없이 457 비자 소지 이후의 경력 3년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 요 MLT 직업군에 포함되신 분들은 궁극적으로 영주권이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현재 조건에서는 MLT, ST 직종 모두 다 457 비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457 비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3월 전에 신청하시면 457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내년 3월까지는 457 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받으시는 비자는 모두 457 비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TSS 비자가 소개가 되고 나면은 457 비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비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비자는 TSS 비자로 전환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3월 전에 신청하고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가 되면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폐지가 된 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 조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유예를 준다면 그 비자를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새로운 법이 변경되면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트랜짓을 할 건지 이게 안내가 돼야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3월 전까지 신청하시면 457 받을 수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요 MLT 직종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다 영주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차후 영주권과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비자 457에서 갖고 있는 조건, 현재 스폰서가 나를 몇 년간 스폰을 해주고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스폰서가, 그러니까 그 스폰서가 나를 다시 몇 년간 스폰을 해줘야지 ENS를 넘어가는 이런 방식. 요거는 뭐 법적으로 뭔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건 사실 기본적인 이 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457 비자 홀더가 A라는 회사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쓸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더 장기적으로 그 직종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ENS 조건을 그러니까 ENS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아니라 B라는 회사로 옮겨가게 된다면은 이 회사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조건은 다른 거고 이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준이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비자 신청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비자가 아니라 회사, 호주에서 영업되고 있는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비자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얼마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거를 확인해서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조건이 깨진다면 결국은 다시 3년이란 기간을 투자하셔갖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법에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주와 주말 동안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희에게 남겨주셨던 댓글을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고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박상민 법무사님 네,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방송 때 예고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희 꺼내줍니다.